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끌어올리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올라갈 줄 때가 되었고, 그리고 올라가 주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지지라인 형성, 그리고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을까? 이 시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링크도 두 개 있죠. 하나 모바일과 PC입니다. 뭐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PC를 눌러주시면 정보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라고 말씀 꼭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코인 파일도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아니면 받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도 받아놓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있어요.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있고 150페이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죠. 부담 없이 일단은 받아놓고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좀 좋죠. 이렇게 가야 맞는 거고요. 이렇게 어 원래대로 하면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이었죠. 어젯밤에 지금 지금은 새벽이니까 새벽 이제 5시가 돼가고 있는 시간이고 어 일단은 어젯밤에 좀 터져줬어요. 제 말이 또 맞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좀 늦게 터지긴 터졌어요. 늦게 터지긴 터져서 이렇게 끌어올려 줬고요. 아, 이게 미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11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냐면 3,102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2,961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제가 욕을 먹었어요. 자, 또 현재는 3,064원, 2.68%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계속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레스케일의 ETF의 출시, 그레스케일의 ETF 뭐 이것은 일단은 ETF이긴 하지만 XRP의 단독 ETF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본다? 개별적인 XRP ETF가 나올 이제는 빠른 시간에 나올 확률이 더욱더 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레스케일이 열어놨고 이제 여기는 뭐 그레스케일 ETF는 비트코인도 있고 여기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에이다와 솔라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XRP까지 포함되어 있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나머지는 4.4% 정도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80% 정도 이렇게 이더리움은 1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스케일의 ETF가 승인이 됐고 이제는 출시를 앞두고 있고 승인되고 이제는 어떤 걸 바라보냐면 바로 이제 개별 ETF, XRP만의 ETF가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 그레스케일의 ETF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끌어올린 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대로 하면 어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어제는 오히려 눌렸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 자체가 문제도 있었고 시장 자체가 눌렸던 부분에 이 고래들이 오히려 더 매도 압력을 가했어요. 그 누른 거죠. 억지로 누른 거고 이런 눌림에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걸 고스란히 누가 가져갔어요? 고래들이 또 가져갔습니다. 고래들이 가져가고 나니까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종가 마무리를 봐야 돼요. 이제는 9시에 종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9시까지 이게 현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쭉 가느냐 아니면 이보다 더 눌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더 3,000원대로 내려오느냐 3,000원 라인으로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는 이 부분을 지지받고 간다면 이제는 계속 좀 우상향을 틀고 가고 있었던 리플이었지만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XRP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 네,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상승 타이밍에 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재의 XRP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파월 의장이 자꾸 쳐다보고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관세가 없었다면 금리는 이미 내렸을 것이다. 트럼프한테 공격을 한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던 파월이었기 때문에 자, 관세 규모 보고 보류 또 신중한 접근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7월 인하 가능성에는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파워 의장이 언급했습니다. 자, 연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죠. 파워 의장을 연준 의장을 공격을 했고 여기에 연준 의장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1일 날 NBC 뉴스에 따르면 파워 의장이 포르투갈 산트라스에 열린 바로 유럽 중앙은행 ECB 연례 포럼에서 관세가 없었다면 바로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을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 말했으니까 관세가 없었다면 내렸을 거야라고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또 비판을 했죠. 자, 파워 의장은 우리는 이 관세 규모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상승하는 하는 것을 보고 또 이런 것을 보류했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더군다나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관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파워 의장은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연일 관세 인하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공격을 한 거죠. 이제 관세 없었으면 진작에 했다. 금리 인하를 이 정도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긴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일본에 관세를 35% 때렸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일본에 미국이 그 얘기는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동차 관세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일본은 35%. 일본 역시도 여기에 대한 예전에 일본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한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에 35%는 너무하다. 이것 또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플 소식도 알려드려야겠죠? 리플 소식도 뭐지?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트레드는 XRP가 왜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억압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XRP 지지자 거래자들이 토큰의 이 잠재력과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작용할 수 있는 힘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컴퓨터에서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베커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면 XRP의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올린 후에 이 부분은 다시 불이 붙었고 또 이런 발언이 XRP 지지자 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콥은 이것이 XRP를 그토록 심하게 억누른 이유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능가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XRP가 눌렸던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콥의 이런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이 XRP 독특한 디자인과 또 증가하는 실제 사용 사례에 의해서 이 XRP 비트코인의 지배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에 자리매고 있다라는 믿음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영향력 행사와 또 규제 당국의 모두 지속적인 압박을 직면했던 것이 리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도전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의 아성에 덤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내용 좀 볼게요. 밑에 내용. 자, XRP 비트코인 근본적인 분열이라고 해요. 자, 이런 논쟁의 핵심이 비트코인과 XRP의 이 기능과 철학 모두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트코인은 탈중화되고도 검열에 저항하는 가치의 저장소로 만들어졌고요. 또 느린 거래 속도, 또 높은 에너지 소비가 종종 보안과 분산화의 이 절충안으로 옹호가 되는 부분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XRP는 뭐예요? 반대죠. 속도부터 효율성, 유용성까지 모두 구축되어 있고 또 특히 해외 결제에서 이런 부분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또 몇 초 만에 거래 완결,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수료, 초당 1000건 이상의 거래 트랜지션 이런 처리 속도가 기능을 갖춘 XRP가 비트코인이 따라올 수 없는 실시간 결제를 위한
실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능 격차로 인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XRP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바로 관련성에서도 비트코인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관이나 정부가 이 가치 저장의 내러티브보다는 효용성에 유선시하기 시작한다면 XRP는 글로벌 금융에서 선호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을 능가한다는 제차는 이제는 코인의 최고 선두권에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XRP가 억압되고 있다는 코어 주장이 XRP의 이 성장이 비트코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확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연해 왔다는 커뮤니티의 오랜 이론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왔던 부분이었죠. 비트코인 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게 XRP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이 SEC가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전에 한풀 꺾을 이런 소송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이 소송까지도 어, 어거지로라도 소송이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 또 보면 이 증권거래 SC 소송의 이 소송 시점이 이 제가 말한 분이 여기 또 나와 있군요. 엑셀표 기관 파트너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거의 3년 동안 엑셀표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또 주요 강세장 랠리에서 배제가 된 반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등했고, 이 법적인 먹구름 이런 부분이 거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엑셀 부진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은행, 중앙은행, 또 결제 제공업체 같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XRP가 비트코인의 지배력뿐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것도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누르는 부분이 이런 소송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론도 맞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능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심하게 누른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주장일 뿐이니까 일단은 XRP가 이제는 본 궤도로 올라오고 자리를 잡고 끌어올려 준다면 이런 모든 논란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소식도 들려왔습니까? 빅뉴스라고 나와 있어요. 리플이 미국 은행 라이선스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규제 명확성을 위한 리플의 추진력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고, 또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회사, 바로 이 회사가 통화청 바로 OCC를 통해서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신청, 또 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운영 범위를 재편할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처음 보도하고, 또 리플 CEO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X에 공유를 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리플이 규제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XRP의 이 커뮤니티 내역도 상당한 흥분 또 환영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언급을 했고, 이 국제통화청에 이제 은행 라이선스에 공식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리플에 이것 또한 ETF도 ETF지만 이거에 대한 호재가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엑셀 커뮤니티는요,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로 한 리플의 결정을 상당한 긍정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고,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또 이것은 회사 발전에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지지자들은 이것을 XRP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때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OCC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를 내린 직후에 이 라이선스 취득을 신청한 리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 또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 CEO 바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은행 라이선스 발표 후에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규제 조정 또 인프라 무결성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EX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OCC의 이 국립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요, 규정 준수에 대한 리플의 오랜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이게 승인될 경우에는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주장할 수 없는 규제 구조의 여기에 또 모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바로 이
어, 규제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리플에 발행하고 있는 이 RLUSD의 이 가치도, 이 상승력도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가치 상승은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충당한다? 바로 소각으로 충당합니다. 소각으로 충당하는데 어떤 걸 소각할까? 바로 XRP. XRP의 이 소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 상승은 당연히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 여기에 갈리하우스가 리플이 이 계열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에 계좌를 신청했다고 밝혔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지금 리플은 연준에 직접 RLUSD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고 또 보안, 투명성의 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CEO가 처음부터 이 규제 또 운영 탄력성을 우선시함으로써의 2,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RLUSD의 설계를 강조한 부분, 또 리플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파트너로의 거듭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리플의 가치 상승은 나와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실제 사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게 리플입니다. 기대되죠.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고 여기 ETF가 이제는 개별 ETF가 나온다 치면 여기 현 시점이 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틀고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는 상승 타이밍에 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3,2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이 박스권을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온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 시도하고 끌어올린다면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이 XR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XRP 놓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나 조금씩 계속적으로 모아가시기를 이렇게 눌렸을 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잡아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이런 정보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뭘 해드립니까?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거예요.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이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오늘 보면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만 보면요. 여기만 보면 그냥 이렇게 횡보 그린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죠. 그래서 파란불 들어오고 2009, 이 3,000원도 깨트린 2,961원까지 내려왔던 리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략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중을 나누라는 거예요.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분들도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되고 이런 눌림목 발생했을 때 이런 눌림목을 공략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코인의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금액이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금액이 적든 많든 똑같아요. 적은 금액도 분명하게 나눠서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된다. 제가 이걸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정보 꼭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비중과 구간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나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보시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또 PC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된다. 그러면 정보방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정보방이 두 개냐? 아니에요. 하나의 정보방입니다. 링크만 두 개 걸어놓은 거예요. 자, 이거 다 무료입니다. 정보 다 무료이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 또는 뭐 같이 시장이 안 좋으면 대응도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빠른 뉴스, 그리고 확실한 뉴스, 그리고 신뢰가 있는 바로 팔코인 뉴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